네, 이용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여기도 이슈 이용주입니다. 네, 오늘 예. 어떤 이슈인가요? 자, 오늘은 조금 엄중한 이슈인데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 매년 고독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4명이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슈입니다. 50대요? 예. 그리고 또 이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밝혀졌고요. 네. 때문에 이 대표적 사회 문제로 꼽히는 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유기적인 사회적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디서 조사한 건데요? 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서 예. 고독사의 특징과 유형을 발표한 건데요. 법의학자인 부산의대 나주영 교수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664건의 법의 부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예.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극단적 선택,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2022년 발표한 고독사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독사 발생 건수는 총 15,066건이었으며 네. 5년 사이 연평균 8.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8%씩 고독사가 속도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이러면? 너무 빠릅니다. 예. 자, 분석 결과 이 사망 후에 3일 이상 지난 뒤 발견된 고독사 사례는 19.3%로 128건이었는데요. 네. 이 중에서 남성이 108건으로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고요. 나이대로는 이 50대가 가장 많았고 60대와 40대가 그 뒤를 이었고 그리고 20대, 30대가 고독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요. 이혼이나 별거 상태였던 사례가 약 절반을 차지하는 것처럼 이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파괴됐을 때 이 고독사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네. 결혼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었던 이 110명 중에 절반가량이 이혼했거나 별거 상태였고요. 또 미혼자도 44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견도 쉽지 않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연결되는 거죠. 특히 고독사는 발견이 쉽지가 않은데요. 네. 이 고독사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평균 기간은 26일이었는데 숨진 뒤 일주일 이상 기간이 지난 뒤에 발견된 사례만 보면은 평균 기간은 39일로 늘어났습니다. 어이고. 예, 고독사를 가장 많이 발견하고 신고하는 건 이웃, 건물 관리인, 임대인이었습니다. 아하. 이분들에 의해서 보통 29일 만에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가족이 시신을 발견하기까지는 평균 17일이 걸렸고요. 네. 복지 공무원에 의해서는 평균 12일 만에 발견이 됐지만 수도, 전기, 가스 검침하다가 발견되는 경우 이렇게 공무수행 중에 시신을 발견한 경우를 포함하면 평균 또 67일이 걸렸습니다. 그럼 고독사의 사망 원인은 주로 어떤 거였어요? 가장 큰 원인은 일단 건강 문제였는데요. 네. 이 중에 알코올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예, 고독사 한 사람 10명, 고독사 하신 분 10명 중 6명이 0.03%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0.03%는 이 현행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 술에 취한 상태를 확인하는 술에 취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예. 고독사했을 당시에 이 술에 취했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특히 생전 사회적 고립 이유가 알코올 관련 문제로 파악된 사례도 43명으로 적지가 않았습니다. 고립 이유가. 예. 이 중에 10명은 부검에서 사인이 파악됐는데 강경변증 등 이 알코올 관련 질환, 급성 알코올 중독,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 다음으로는 경제 문제로 인한 단절과 가정 폭력 등이 가족 문제로 인한 단절이 또 많았습니다. 이게 양면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이런 것 때문에 가족과의 단절로 이어진 경우도 있고 예. 가족과의 단절에 따른 어떤 외로움이나 이런 걸로 술로 달래다가 맞아요.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빠르게 지금 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좀 집중적으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요, 이 대전시가 이 심각한 고독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 좀 보였는데요. 네. 대전시는 올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497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홀몸 어르신의 무력감과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주는 AI 돌봄 로봇, 요걸 이제 자치구별로 200대씩 총 1000대를 확대 보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광고 장면에 비슷한 장면을 제가 광고에서도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렇죠. 만약
AI 저거하고 그러니까 대화하는 노인 대화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그 안부 확인 서비스까지 제공이 돼가지고 그게 좀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좀 어떤 분들은 뭔 로봇이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작년부터 노인복지관이나 치매 안심센터의 로봇들을 좀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 대신에 로봇이 애교도 부리고요. 친구처럼 말벗도 내주고 운동도 함께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노인층에서 이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확대 보급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지금 노인에 맞춘 거고 가장 지금 연령대로 보면 가장 많은 게 50대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거기다 청년 고독사도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러면 이건 너무 제한적인 대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는 이 청년들의 고독사가 조금 너무 심각한데요. 작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른바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네네. 고립 운둔 청년이 52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너무 많은데요. 이 3개월 이상 방이나 집 등이 제한된 공간에 머물면서 사회적 교류 없이 지내는 청년이 이렇게나 많은 거였어요. 네네네. 이들이 운둔하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고립이 장기화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대상자 확인, 유형화, 사회 재적응 지원, 이 사후 관리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통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니까요. 네. 좀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네. 이게 좀 진짜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다시 삶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